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오늘은 LG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여파와 기술주 중심의 하락으로 인해서 서서히 실적주에 관심을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LG전자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설명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방이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드린 게 있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정보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장중 실시간으로 관련 뉴스, 이슈들을 올려드리니까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미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다우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을 보였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1%. 그러니까 좀 함께 흘러가는 흐름에서 이제 서로 상반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련해서 좀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지난 5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제 예상 자체를 좀 훨씬 웃돈 2월 고용지표가 좀 높게 나오면서 다시금 연 1.62%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후에 저가매수 유입으로 좀 안정을 찾았다. 덕분에 금요일 뉴욕 증시도 괜찮았고 우리 증시 역시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였었죠. 하지만 월요일 기준으로 뉴욕 채권 시장의 정규자 입찰이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1.6%대까지 좀 뛰었고 지난 주말간에 미국 상원에서 부양법안이 통과됐던 게 영향을 준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1조 9천억 달러가 풀릴 것이라는 예상으로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높아지면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좀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피습당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유가까지 배럴당 71달러를 넘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2%대까지 급락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개장 전 금리가 다시금 1.5% 후반으로 내려오자 이제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였었고 나스닥만 소폭 하락한 채 정규장 출발을 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우는 급등하고 나스닥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은행, 산업, 소재, 에너지 등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가 급등을 한 반면 기술주는 성장주 위주로 이제 하락세가 좀 깊어졌는데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해서 경기 회복 및 물가 상승을 예상해 수혜주에 투자하는 것이 그게 다란 거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엇갈린 움직임을 놓고 대분열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듯 부양책에 따른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우려 및 기술주 등 성장주의 그간의 상승에 대한 부담도 함께 작용을 하면서 가치주로의 순환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우리 증시 대응에 있어서 단기적인 테마성 종목 매매에만 국한되기보다 실적주 위주로 포트에 담는 시기로 좀 활용을 하시기에 적절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와중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한다는 소식과 현재 주가 위치가 포트에 담기도 적절한 가격대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시장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우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조금씩 가치주 위주의 순환이 좀 돌고 있고 기술주 중심이었던 나스닥은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중간중간 좀 과도하게 나오는 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낙폭 자체의 변동폭이 크지는 않다라는 상황이고요. 이 기조 자체는 조금씩 양극화 사태가 좀 일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조금씩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아가겠지만 반대로 지금의 이제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변동폭이 여전히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의 좀 변동폭이 조정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뭐 테마성 위주 이슈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하기보다는 실적주, 실적이 잘 나오는 가치주 위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차트를 좀 보자면 일단 흐름 자체가 모바일 사업부 뭐 매각이니 이런 관련 이슈가 좀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20만원 목전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금 조정으로 좀 흘러나온 상황인데
이 실적 관련해서 키움증권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자면요. 1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조 3,634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증권사 3곳 이상의 이제 실적 추정치 평균을 이제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라고 하는데 1조 1,238억 원이었거든요. 이것보다 약 2천억 원 이상 상회할 전망입니다. 만약 이 현재 애물단지 스마트폰 사업이 중단 사업으로 처리가 되면은 영업이익은 1조 6,731억 원에 이르는 셈이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일단 가전과 TV 중심의 홈코노미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자동차 부품 사업도 체질 개선 성과를 좀 보여줄 것이다. LG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LG이노텍도 광학솔루션 위주의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오브제 컬렉션 등 프리미엄 제품 매출이 확대되면서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 효과가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매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이제 내다봤는데 국내에서는 스팀 건강 가전 위주로 렌탈하는 계정이 늘어나면서 연내 300만 계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의 경우 올해 1분기 6기 발광 다이오드 OLED TV 출하 물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70인치 이상 초대형 및 OLED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서 패널 가격 급등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도 점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동차 부품 사업은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깔려있는 내용이죠.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이 있지만 전기차 부품 비중의 확대, 신규 인포테인먼트 프로젝트 개시, 그리고 2018년에 인수한 오스트리아 차량용 조명 업체인 ZKW의 흑자 전환 등에 힘입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늘면서 적자 폭을 축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가 되는 스마트폰 사업은 플래그십 라인업의 부재, 주요 부품 조달 차질, 유통재고 효율화 비용 등 이 적자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좀 매매를 하면서 보유를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좀 희석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은 상승을 야기했던 스마트폰 사업부의 매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뭐 사업부를 매각하는 건 아니다, 축소하는 거다, 아니면 관련해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다, 가타부타 이렇다 할 결론 자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이 나는지와 자동차 부품 사업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긴 그림을 보신다면은 향후 이제 반도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물류비 부담 증가 등 원가 압박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 매매하시는 게 일회성 내가 단타로 들어가서 이슈 하나 나오면 이거 좋아 보인다고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우량주 대기업이잖아요. 경기 민감주의이기도 하고 실적 가치주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 이슈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혼합되어서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는 꼭 명심을 하시고,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는 시점마다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주가 범위인 뭐 9만원대 이 구간까지 회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나오는 이제 박스권 횡보를 이제 보이는 구간에서 저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이 나오는 구간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담아가시는 방식으로 매매 전략을 좀 취하시면은 뭐 그림을 어느 정도 길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스윙 형태로 대응을 하셔도 몇 주에서 뭐 한 달 뭐 이런 식으로는 충분히 반복적인 수익을 좀 챙겨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긴 그림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매매 방식, 기간 자체는 조금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장중 실시간 방송을 통해 매일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진행이 되니까 구독 꼭 누르셔서 한 번씩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